33번부터 38번까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번 독서 지문은 두 개의 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와 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두 개 이상의 지문이 혼합된 경우에는 한 개짜리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요. 여기서는 가 지문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35번 문제 풀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정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가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 자,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이라고 해서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네모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액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자, 어떤 이론가의 이론이 나올 때, 어떤 사상가의 이론이 나올 때 핵심 개념이나 이론들에 따로 표시를 해두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핵심 개념이나 뭐 중요한 표현들에 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했고,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액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으로부터 악이 나온다라고 본 거죠. 이때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인간이 타고난 그런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결국 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감정의 형태가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악이 초래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자원과 재원은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쫓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만이 아니라 심도 타고났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고,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심도 타고났다.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즉, 이 심으로 인해서 인간다워질 수 있고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즉,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성을 통제한다.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한다. 그러면 성으로부터 악이 초래되지만 심을 통해서 이를 통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의식적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위라고 한다.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특히 이 위의 핵심으로서 예를 언급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자, 이 위의 핵심이 예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란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성인이 만든 사회적 규범을 예라고 한답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을 하는 위라는 개념에서의 핵심이 이해인데 이 이해는 결국 사회적 규범을 의미하고 이 사회적 규범은 개인과 나라의 모두의 규범이 되는 어떤 일종의 기준이 될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신분적 차이에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발현할 수 있게끔 즉 자신의 신분에 맞게 욕망을 추구하게 하면 다툼과 쟁탈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때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자, 군주를 이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한다. 계승되어 온 예의 원칙도 지키고 새롭게 예도 제정하고요.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주고, 우리 아까 이 예의 중요한 것이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바로 군주가 하는 거랍니다. 그들을 가르쳐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 자, 군주의 이러한 예로 이끄는 인도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성이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다다른다는 거죠. 순자는 당대의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내적인 상황에서 찾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순자가 주장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5번 문제 한번 보죠. 35번은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 기억이 바로 가에 있었던 부분이고, 가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면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의 요구를 강조하여 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기억이 예와 관련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는 위의 핵심이면서 또 사회적 규범 이라고 했고, 성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했고, 지금 밑줄 그은 부분에서는 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위치에 맞는 욕망, 위치에 맞는 욕망을 이제 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었는데, 1번 선지에서는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 요구를 강조했다고 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했던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또 심의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고, 2번 인간의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여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예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여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심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여기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심은 타고났기에,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천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또 적절하지 않기도 하지만, 심은 또 타고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4번,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자, 이 예가 사회적 규범을 드러낸다고 해서 개인의 도덕 규범도 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어떤 다스리는 기준이 되는 거였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건 아니었습니다. 5번,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앞에서 보면 그 기억의 밑줄 친 부분에 조금 아랫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해서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엔 원래 사회적 자원은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한 것처럼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쫓게 되면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잘 효율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시 우리는 앞으로 넘어와서 나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종교 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다. 자,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선생님은 네모 한번 쳐보고요. 자, 17세기는 종교 전쟁과 내전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자,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합니다.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인 삶을 자연 상태라고 한대요.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이를 자연권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자연권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이는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명명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자기 보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이런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고, 자,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다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고 일컫는다.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자,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돼서 결국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유발되니까 여기서부터 비롯된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상태, 그런 최선의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홉스가 일컬었고, 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누렸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일정 부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양도하는, 넘기는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사회계약이 어떻게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먼저 개인과 개인이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쉽게 파기될 수 있다. 우리 서로 적대적인 행위 하지 말자라고 계약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위반할 경우에 그걸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이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에서인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힘의 소유자를 세워서, 즉 위반을 제재할 힘을 가진 통치자를 세워서 그에게 계약을 맺으며 우리의 권리를 그에게 넘기는 거죠. 자,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이다. 자,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다. 자, 그래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하게 되면서 복종을 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위험을 보호해주는,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된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자, 이게 바로 홉스의 사회계약론인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힘의 원천이 신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들에게서 찾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36번 문제 먼저 해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에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니은은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입니다. 네, 이 사회계약은 앞에서 나 지문에서 세 번째 문단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지 한번 살펴보죠. 1번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맺은 것이다. 자, 여러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은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싸우게 되는 그 상태를 의미했죠. 그래서 이건 자연 상태에서의 끊임없는 투쟁이었는데, 싸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다 보면 죽음의 공포가 오히려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맺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선지에서 근거를 찾자면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고 했었죠. 이 자연 상태가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2번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자, 이 개인과 개인 그리고 나아가서 통치자와 개인이 계약을 맺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었던 부분은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선지. 개인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공동의 힘은 어디에서 언급된 내용이었었냐면 그 사회계약의 두 단계 중에 두 번째 계약 중에 공동의 힘을 지녔다는 것이 바로 이 통치자와 관련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의 힘은 두 번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공동의 힘을 제재한다는 내용은 또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앞뒤 내용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두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었던 그 부분입니다. 앞에 선지에서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 계약의 네 번째 문단에 이런 표현 있죠.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다시 5번 선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개인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다시 그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에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한다. 통치자에게 양도한다 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넘어와서 33번 문제부터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의 순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단에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았다고 했으니까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즉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나 같은 경우도 홉스 같은 경우도 이 사회가 혼란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와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가 드러났는지 보려면 가에서는 순자라는 사상가가 있었고, 또 나에서는 홉스라는 사상가가 등장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먼저 순자가 그 자신의 사상을 언급한 그 시기가 이런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순자는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홉스가 있었던 시절이 이 첫 번째 문단에 사회적 혼란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본인의 어떤 견해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그 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순자 같은 경우에 순자가 제시한 개념들의 의의는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했다라는 부분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또 홉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문단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힘의 원천을 찾았기 때문에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바로 이 사상가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선지,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설립된 권력의 개념은 나의 첫 번째 문단에 왕권 신수설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었거든요.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나에서만 살짝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자, 4번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야기한 사상의 탄압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상이 어떤 탄압받았던 모습을 설명한 것은 아니라서요. 자, 5번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도자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 통시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통시적이다라는 말은 기억해 놓으세요. 통시적의 의미는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종적으로 바라보는 것. 근데 이 종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즉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살펴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이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통시적과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또 개념 중에 하나는 공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시적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통시적이다라는 말이 시대를 관통해서, 즉 역사적인 변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맥락이라면, 이 공시적은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의 시기나 개념이 동시대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공시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독서 지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주 언급이 되니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4번 문제입니다. 가의 군주와 나의 통치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 군주는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군주가 가에서 네, 여기 보면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의 역할을 준시한다. 군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죠. 그래서 이 성이 교화된다라는 것이 결국 내면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결국은 타고난 성을 변화시키는 거다. 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자, 2번 통치자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신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왕권신수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통치자는 어떤 권리를 부여받았었냐면 계약을 맺은 개인으로부터 권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군주는 백성을 사회적 위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인도하고 사회적 위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인도한다는 건 자신의 신분에 맞게 통치자는 개인들의 상호 적대적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면 네 번째 문단에 이렇게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이 사회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렇게 상호 적대적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라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군주는 예를 바탕으로 한 교화를 통해서 통치자는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한 처벌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보면 군주가 여기에서 예를 통해서 예를 제정하고 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예를 제정하고 예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도모해 주었고 통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이 공적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였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공동의 힘을 가진 통치자 그래서 처벌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도모한다. 이렇게 강력한 공적 권력. 자, 그리고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그래서 군주도 군주 나름대로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게끔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역할, 통치자도 통치자 나름대로 개인에게 양도받은 권리를 바탕으로 나라를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적절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가의 순자와 나의 홉스의 입장에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3점짜리 문제고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생물학자인 게리 타디는 공유주에서의 자유가 초래하는 혼란한 상황을 공유주의 비극이라 일컬었다. 그는 한 목초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했는데 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 한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소떼들을 목초지에 풀어놓는다. 다른 목동들도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고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된다. 즉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공유지가 황폐화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각각의 순자와 홉스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1번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면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여러분 이 순자가 말한 위가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앞에서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을 위라고 했잖아요. 타고난 성이 이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걸 의식적이고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위라고 했기 때문에 위를 행하였다면 즉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런 황폐화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홉스는 목동들이 처한 상황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욕망이 발현된 자연 상태라고 생각하겠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다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태를 홉스는 자연 상태라고 했었죠. 자, 3번.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겠군. 지금 위의 상황은 두 입장에서 봤을 때 목초지가 결국 황폐화됐기 때문에 옳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순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군주가 예를 통해서 백성을 교화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 예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사회적 규범, 즉 완전한 인격체인 성인이 만든 것이 바로 예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에서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 즉 예를 통해서, 그다음에 옥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순자는 성을 그대로 쫓는 모습을, 홉스는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목동들의 이기적 행동을 이해하겠군. 자, 성의 원래의 모습은 욕망과 감정,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했으니까 4번도 적절하겠습니다. 5번. 순자와 홉스는 모두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이라는 욕망과 감정, 이익을 좋아하는 것을 타고났지만 무엇을 통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냐면 심을 통해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심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심은 타고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고난 심을 통해서 앞에 우리 선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세 번째 문단에 심은 타고났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성을 통제한다 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 심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홉스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갈등과 투쟁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은 투쟁이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게 되고, 이 공포는 오히려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평화와 안전을 바랄 때 바로 이성이 작용한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38번에 이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의 정확한 뜻을 대충 보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A는 모색 이라는 단어였는데,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다 할 때 그 모색이에요. 그래서 모색의 뜻은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실마리를 찾을 때 모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B는 축적 이라는 단어였는데,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는 것을 축적이라고 하고요. C는 신뢰. 우리가 근데 신뢰의 뜻은 여러분 많이들 알고 있지 않나요?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인데, 굳게 믿고 의지한 라는 뜻인데, 자신의 주장을 굽혀서 남의 의견을 좇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양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 D는 어떤 단어였냐면 명명하다 할 때 명명.
그래서 명명하다라는 건 어떤 대상이나 사람, 사물, 사건 등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이는 것을 명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는 구현된다에서의 구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현은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걸 구현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